자,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한번 볼게요. 생산의 효율성. 자,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 생산이잖아요.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 L과 K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요. 어디다 박스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툭 하고 X랑 Y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나온 아웃풋은 사과랑 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완전 아웃풋으로 완전 화학적 변화를 거쳐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하는가는 경제가 큰 관심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경영학에서 요 안에 어떻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을 막 구성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막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경영학의 관심사고 경제학은 이렇게 넣었더니 뭔가 이렇게 딱 나오는 변환하는 그 과정,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거에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생산할 때 효율적이네요. 노동과 자본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산할 때 낭비 없이 생산하자 그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도 아까 소비의 교환의 효율성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생산 보고 교환, 소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데 책에 있는 순서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자, X랑 Y를 생산해요. 이게 사과고요. 이게 배라고 할게요. 배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쓰잖아요. 역시 똑같이 3차원의 그림을 원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노동과 자본을 쓰면 여기 X라는 사과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 효용함수와 마찬가지로 여기 생산함수 모양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무차별 곡선 차원을 2차원을 다운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에서 주문이 온다고요. 사과, 우선 사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과 100개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1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100개 주문이 왔으니까 이건 고정시키고요. 나의 관심사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100개를 달성할 때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가장 비용을 낮추는 거 이게 관심이에요. 나 세무사 시험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목표는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원, 어느 책, 어떻게, 어디서 공부할 것인가 그게 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가 되어가지고요. 이 3차원의 그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원을 낮춰서 위에다 내려다 봐서 밑에다가 이렇게 투영해서 그린 이런 그림, 무차별 곡선 같은 거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생산량이 100개 똑같은 점을 나타낸 거다 해서요. 이거를 이꼴이네요. 등량 곡선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무차별 곡선과 똑같은 얘기예요. 효용 수준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거다. 생산량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거다. 여긴 노동, 여기는 자본 이렇게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선에 있는 거는 생산량 X제를 100개 생산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개 생산은 똑같은데 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A점과 B점의 똑같은 점은 생산량 100개는 똑같고요. 차이가 나는 거는 A점은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썼네요. 그렇죠? 자본을 많이 쓰고 노동을 적게 썼고요. B점은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썼네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B점 같이 노동을 많이 쓰는 것을 노동을 많이 쓴다 해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점과 같이 자본을 많이 쓰는 것을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산과 관련된 얘기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X제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 그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량은 100개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자본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선 MRS랑 똑같은 말인데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e, 대체율 그건데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소비의 효율성에서는요. MRS는 XY를 두 개 바꾸면 되잖아요. A가 B한테 너 이거 가져, 이거 나한테 줘. 그냥 서로 교환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요. A에서 B로 간다는 거는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옷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노동력을 많이 썼는데 기계를 들인다라고 하면 생산 방식이 확 변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변환 할 때 이 변환이 트랜스 바뀌는 거네요. 폼이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요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뀐다 해서 여기 테크니컬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MRTS라고 해요. 그러니까 MRTS랑 관련된 거는 하점자가 XY가 아니고요. L과 K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MRS, XY 막 이런 걸 해가지고 틀리게 해요. MRS, 뭐 LK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우선 연결되는 게 노는 동네가 다른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TS다라고 하면 LK, 노동과 자본, 생산 기술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노동을 한 단위 증가하기 위해서 자본을 얼마나 포기해야 됩니까? 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원래 설명해요. 그래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하기 위해서 자본을 얼마나 바꿔야 됩니까? 생산량은 똑같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보지 마시고 요거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뭐 정리하는 과정까지는 몰라도 돼요. 간단한 점미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할게요. 의미 없으니까 MPL, MP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슬래시 거서 여기 노동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 노동이 와 있다. MRS XY랑 똑같아요. 그러면 MP라는 건 뭐냐면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노동이 가져다주는 MP가 마지널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계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미는 우리가 봤던 것 그대로예요. 마지널 한계잖아요. 한계. 노동을 한 단위 추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만약에 생산량 X라고 하면 Q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총 생산량을요 L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Q라고 할게요. 생산량 XY 이렇게 쓰긴 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게 분자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MPK라는 것은 자본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예요. 그래서 자본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생산량을 L로 미분하면 MPL 그리고 생산량을 K로 미분하면 MPK 이렇게 되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델타 Q랑 이게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델타 L, 델타 K 요거만 남은 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 과정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 결론만 보셔도 돼요. 자, MRTS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MRTS 하면은 중간 과정 뭐 보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를 기준했을 때 L의 노동의 분자에 초점 맞춰달라고 했죠. 한계 생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괜히 있어봤자 헷갈리니까 그냥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이어서 똑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자, 사과를 생산하고 배를 생산합니다. 두 개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X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 있어요. L과 K 있고요. Y를 생산해요. 배예요. 방식 두 개 있어요. L과 K예요. 그렇죠? 네, 거기 뭐 그림 아까 에즈워드 박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여기 얘는 A점을 선택하고 있고요. 쟤는 자본을 많이 가져다 썼으니까 얘는 자본이 별로 없어요. 생산 방식이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도 A점이라 해야죠.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등량곡선을 그립시다. 그래서 얘는 100개를 생산하고 있는 X 뭐 제로라고 하고요. 등량곡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네,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원점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무차별 곡선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하는 K가 점차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K가 작아지니까 역시 MRTS가 체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MRTS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 눈을 가지고 봤을 때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소비의 그 효율성하고요 똑같아요. XY 대신 LK로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 지나는 생산 함수 등량 곡선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YZ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살펴보고자 해가지고요. 그게 일반균형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X랑 YZ 시장에 나와 있는 거를 한꺼번에 살펴봐요. 그래서 얘는 L, 얘는 K. 역시 에즈워드 박스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XZ를 생산하는 거고 여기는 YZ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자, 무차별 곡선 그림과 똑같이 등량 곡선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요. 여기는 뒤집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A점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표시가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요. 자, A점에서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을 한번 볼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을 보면 A점 볼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한계 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점에서 노란 색깔이 X예요. 접선의 기울기. 이걸 뭐라 그랬냐면 MRTS라고 그랬어요. MRTS X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의 교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Y측면에서 살펴볼게요. Y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가 교환 비율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MRTS, LK,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울기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작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죠? 파란 색깔보다 노란 색깔이 더 기울기가 가파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 풀 때 그래프 갖고 푸는 건 아니니까 요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있어서 이거 보고 바로 탁탁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볼게요. 요거. MRTS X에서 LK가 크다는 얘기는요. 다시 보세요. 이게 뭐라고 바로 인식하시면 되냐면 관심사가 노동이라고 그랬죠. 자본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은 그냥 우리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이게 할게요. 그냥. 그리고 노동 한 단위가 얼마나 한계 생산이 좋은가, 얼마나 생산력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쭉. 자, X, 김밥을 뭐 100개 생산하는데, 노동은 요만큼밖에 안 쓰고요. A점에서 지금. 그리고 얘는 자본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쓸데없이 많이 있으면요, 한계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몇 명 없으니까 이 노동 애들이 한 명당 김밥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을수록 우리가 한계 효용이 높은 것처럼 적을수록 한계 생산도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MRTS가 가파르다라는 건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이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요. 노동의 포인트 잡으세요. 여기서는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거 기준하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자, 노동이 어디 가가지고 지금 실력 발휘를 더 잘하는 건가라고 하면 X가 축구예요. 노동이 박지성이라 할게요. Y는 바이올린이에요. L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은 음악에 가는 것보다요. 축구에서 한계 생산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 장점, 강점, 약점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 세우셔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장점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인내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 약점은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지 거절 못하고 나간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막 잘 조정하셔야죠. 그거를. 여기서는 부등호가 왼쪽이 큰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분자의 포인트 맞췄으니까
노동 한 명이 X 생산할 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높은 거예요. 여기서는 낮은 거예요. 여기서는 K라는 자본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여기가 지금 쓸데없이 자기가 할 일도 없는데 박지성이 여기에 와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박지성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산해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동이 1, 2 가고요. 왜냐면 이쪽이 노동이 더 효과와 대접을 잘 받으니까. 여기에는 대신 Y가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여기서는 Y가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Y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MRS 소비의 효율성과 똑같은 거예요. MRS가 두 개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이렇게 딱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X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으니까 X제를 생산할 때는 노동의 공급을 늘리고요. 자본을 줄이고 Y제 생산할 때는 오히려 자본이 효과가 크니까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기 지문해가지고요. 왕년에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눈깔 모양이 있네요. 너무 집중해서 빨간 눈깔이 됐어요. 이 빨간 눈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생산 측면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되고요. 빨간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두 개의 등량 곡선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깔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다가 요거 두 개 합한 거, 이렇게 된 거, 완성된 걸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네요. 자, X를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Y를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생산 요소는 두 가지만 있어요. 노동과 자본을 쓰고 있고요. 얘는 이쪽에서 볼 때 이쪽이 노동이고 이쪽이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사람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부분을 연결한 게 이렇게 계약 곡선 나타낼 수 있네요. 계약 곡선. 계약 곡선은 역시 계약이 체결해가지고 둘 다 더 이상 나은 상태가 없는 아주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최적화된 상태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표현하면 이거 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립니까? 그냥 멋있게 그리려고 부드러운 이미지 하려고 그런 거고요. 이게 뭐 모양이 직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등량 곡선, 얘의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의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이렇게 접한 점들, 무수히 많이 있겠네요. 그런 점들을 연결한 게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계약 곡선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관심사가 지금은 이 박스에는 LK 얼마나 쓸 것인가 그런 걸 나타낸 건데 직접 여기다가 그 오른쪽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나의 관심이 XJ라는 사과랑 YJ라는 배를 생산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빵과 미사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빵과 미사일 해볼까요? 뭐 이렇게요. 빵, 미사일.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XJ가 빵인데 요점이다라고 하면 요점이 0, 요점이 1, 요점이 2, 요점이 3, 4, 5 이렇게 할게요. 자, 0은 어떻게 돼요? 0. 이쪽은. 0이라는 건요. XJ가 빵이잖아요. 노동과 자본을요. 갖고 있는데 XJ 하나도 투입 안 한 거예요. 빵 생산량이 빵이에요. 근데 Y가 미사일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전부 다 미사일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만 생산되고 빵이 없으니까 여기 점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다시 이렇게 표시할게요. 제로라고 해도 돼요. 뭐 다시라고 뭐 굳이 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걸 따라 이렇게 가면 1에서 2로 가게 되면 점차 빵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쪽에서 보면 공짜가 없으니까 미사일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양을 그리면 저기에 해당하는 모양을 여기다 그리면 여기가 1, 여기가 2, 뭐 이렇게 가다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에서의 계약 곡선, 효율성 달성한 것을 직접 생산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안 한 거니까 우리는 낭비가 있는 점이 되고요. 이 밖에는 지금 생산 가능한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 나와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나타낸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생산 가능 곡선. 아까는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니까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해서 PPC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요거는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 우아형 하는데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시할까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목한 거예요? 볼록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볼록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 오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얘기하기 힘들어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왼쪽에서 볼 때 오목하고 오른쪽에서부터 볼 때 볼록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것도요. 이쪽에서 보면 오목한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 볼록한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언제나 원점을 기준으로 오리진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 보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 원점에서 봤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은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볼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당연히 원점에서 보는 거를 우리는 상정하니까 때로는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서 그냥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하다 이러면 그냥 원점에서 봤구나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꼬치꼬치 막 이렇게 깨묻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그냥 암묵적인 약속이니까.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자, 하나씩 보세요. XJ를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한다라고 하면 공짜가 없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빵 생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생산할 돈이 없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 없어서 미사일을 이만큼 포기해야 돼요. 다시 XJ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 XJ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미사일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XJ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공짜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YJ 양으로 나타내는 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요. 0, 1, 2, 3, 4 이쪽으로 갈수록 XJ 생산을 점차 증가시켜요. 그럴 때 공짜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비용을 YJ 개수로 나타내면 돈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는 미시경제는 그냥 돈보다는 빵을 얻기 위해서 미사일을 포기해야 되니까 빵 하나 얻기 위해서 미사일 몇 개 포기하니 그건데 XJ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YJ를 포기해야 되는가? 얼마나 YJ를 포기해야 되는가? YJ를 많이 포기할수록 뭐예요? XJ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XJ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이다 이러는 거예요. 포기에 따른. 그래서 우리는 XJ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기회라는 말 그냥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막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XJ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우리가 그래프 나타낼 때요. 관심사가 이쪽에 수평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XJ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눈곱만큼 조금 증가시켰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XJ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XJ에 대한 정확하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XJ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여러분들이 선택할 게 XJ가 공부고요. YJ가 음악 듣는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1시간 더 하기 위해서 음악 듣는 거를 얼마나 포기할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음악 시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J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마지널 코스트 X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한계 비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예요. 잘 보세요. 마지널을 한 개 추가했을 때 마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소주를 한 잔 더 먹었을 때 언제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 개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근데 Y를 기준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는 YJ의 한 개 비용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분자의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만약에 재화가 하나만 있으면 X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한 개 비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Y로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한 거고요. 이게 분모 분자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퉁쳐서 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MRT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MRT도 하점자 XY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럼 MRT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그냥 용어 자체를 굿모닝 했을 때 굿, 좋은, 모닝, 아침 이렇게 따로 하시면 안 되고 굿모닝 하면은 그냥 좋은 아침 그냥 느낌 자체가 뭐 인사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MRT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지널 레이트 한 개 대체율을 나타내는 건데 T가 이건 테크니컬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꾸네요. 내가 빵을 하나 더 생산하려면 미사일에 생산 들어가는 노동과 자본과 이런 걸요 기술을 바꿔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변환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 T가 변환한다의 트랜스포머 할 때 그 트랜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포메이션의 약자예요. 이게 변환이라는 뜻이에요. 변환. 자 주의하세요. MRTS는 저쪽에 나와 있는 MRTS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배합, 조합할 것인가 그거고 MRT XY는 노동과 자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빵과 미사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한계 변환율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한계 변환율. 근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한계 변환율이라는 말이 이거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MRT 이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야지 정보 처리 속도가 빨리빨리 약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보를요. 집약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용량을 줄여갖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약하는 작업이 사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권화 작업이에요. 그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가 알고 너무 쉬운 건 빼고 자꾸 단권화 시켜가지고요. 시험 보기 한 뭐 2, 3일 전에 그러니까 한 반나절, 재정학은 충분히 가능해요. 한 반나절, 오전 한 3, 4시간에 재정학 한번 이렇게 다 중요한 거 훑어볼 수 있도록. 그때 재정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당연히 보면 안 되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그건 지금 할 때 이렇게 밑바탕 해놓고요. 객관식 문제 풀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만 잘 정해서 이렇게 딱 해서 한 2시간 딱 보고 한번 재정학 1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딱 끝내놔야지. 그렇게 해놓고 재정학 한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그럼 나머지 시간 다 세법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은요. 그럼 뭐 그렇죠 뭐. 자, 그리고 잘 보세요. MRT라는 걸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고, MRT 보세요. 슬래시 그면 X가 관심이에요. X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그냥 X제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0점에서 빨간 색깔의 MRT는 기울기가 이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MRT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라고 인식하냐면 X제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해서 MRT가 크면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하나도 안 하다요.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막 봐가지고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빨리빨리 이게 머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자꾸 보고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래서 운전도 처음에 하실 때는 막 앞에 당겨가지고 다른 차 오나 막 긴장하게 되는데 익숙해지면 음악 듣고 전화하면서 뭐 누구는 막 이렇게 화장도 하면서 운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재정학 문제가 40문제 나오면요. 모든 문제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풀가동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딱 봤는데 기존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요. 그냥 편하게 시험 문제 풀 때 3 곱하기 4는 이거 3, 1은 3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2 저절로 나오잖아요. 요 정도 단계까지 될 정도로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갑자기 뭐 13 곱하기 3은 뭐 13은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고요. 40문제 풀 때 전부 다 그냥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풀면요. 그건 못 풀어요. 그게 아니고
앞에 쉬운 거는 한 두세 개는 읽으면서 이거군 3번, 이거 2번 그렇게 하다가 좀 낯설고 그런 게 나오면 그때 이제 머리와 집중을 탁 해가지고 이거 뭐지? 낯서네? 제낄까 풀까? 그 고민하고 계산 문제면 계산하고 다음 5번 MRS 이런 거네? 쫙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강약을 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고 나중에도 점수도 좀 괜찮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체화시켜야 되는 거지. 용어로 해서 뭐 나중에 MRTS 이권해서 막 이렇게 단거나 요약 정리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바탕이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가을에 하고 그러면 조급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면서 요 파트 듣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개 강의에 있는 그 경제학 부분 그거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 MRS라는 개념 그거 잘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거기, 유인물 밑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 최저액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우선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PPC예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요, 빵과 미사일을 생산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할게요. 거기 있는 거대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요, 그림을요, 쪼개서 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XY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랬을 때 원래는 같이 붙여가지고 봐야 되는데 같은 점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교차되는 점이 여기라고 하면 자, 우리 바로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요 A점, 똑같은 A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가파라요. 가파르다는 거는 X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비용을 살펴봤더니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네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한계 비용을 살펴봤더니 어느 게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끝. 끝이에요. 끝.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그쵸. A점에서 봤을 때 요거 Y를 생산할 때 요 A점에서 살펴보니까 요렇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거랑 YZ 기준을 했을 때 완만한 거랑 이게 MRT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크다라는 게 X 생산할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크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하고요. XY에 들어가는 한계 비용의 비율 그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렸으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요. XY를 생산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 PPC.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한 것처럼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Z가 일정하네요. 그렇죠? 일정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MRT XY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MRT 했을 때 X를 생산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 빨리 더 숙지시켜 드리려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좀 미시경제 좀 들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또 반복이네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요. 자, 밑에다가 보시죠. 자, 저 왼쪽에 있는 박스를요, 두 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이게 옆으로 길다라는 것은 이 국가에는요, 자본이 요만큼밖에 없고요, 노동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에 따라서 박스 모양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본이 많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미국은 노동보다 자본이 많다라고 하면 박스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의 양이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스의 길이가 길쭉하냐 옆으로 길쭉하냐 그거는 노동이 많냐 자본이 많냐 뭐 그 얘기고요. 그 이상의 얘기는 없어요. 자, 결론을 알고 있네요. 결론은 생산할 때 발생하는 X, Y에 발생하는 요 계약곡선이네요. X, Y의 등량 곡선이 접한 점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요 점 위에서는 이렇게
두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교환 비율이 다 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건 TS예요. TS, LK, X 생산할 때 이거랑 그 다음에 MR, TS, LK, Y 생산할 때랑 이게 똑같아지네요. 똑같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그거는 저 왼쪽에 얘기한 것처럼 부등호가 왼쪽이 크면 이쪽이 노동을 늘리고 이쪽은 K를 늘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점 나타낸 거를 여기 0, 여기 1, 여기 2, 3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다시 나의 관심사가 X랑 Y 이렇게 나타낸 거를 빵과 미사일이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들을 쭉 나타내서 연결한 게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제로점은 빵 생산이 빵이고 다 미사일이니까 요 점이라 그랬고요. 요 점은 1 해서 요 점은 2, 요 점은 뭐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요걸 우리가 PPC라고 그러고 PPC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MRT XY인데 MRT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J 한계 비용, XJ 기회 비용 그냥 XJ 비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MC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J에 대한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인물 보면 뭐 한계 전환율, 기회비용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선 잘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종합적 효율성. 우리가 오늘 한 게 사실 이 종합적 효율성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었어요. 자, 보세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X랑 Y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묶을까요? X, Y 생산한 거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배를 하네요. 자, 처음에 이쪽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X와 Y를 생산할 때 L과 K를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에즈워드 박스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네요. L과 K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해요. 그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낸 게 여기에 이렇게 계약곡선 이렇게 나타내는 이 계약곡선은 생산의 XY니까 효율성을 달성하는 MRTS, T는 테크니컬, 노동과 자본을 X에 투입하는 거랑 MRTS, LK, Y에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등량곡선이 두 개 이렇게 접한 점들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됐다라고 하면 요 효율적으로 생산된 거를 우리가 요쪽 빨간 색깔로 할게요. 요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X, Y 생산된 걸 A와 B한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X랑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생산된 X, Y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X제가 만약에 빵이고 Y제가 미사일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빵이라고 그럴게요. 미사일이에요. 요 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인 점이에요. 계약곡선 상에서 왔으니까 요 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A점과 B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북한은 어느 점을 선택할까요? 빵보다는 미사일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갖고 있는 자원. 우리나라는 미사일 생산하나? 미사일도 하겠지만 빵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다라고 하면 북한은 이 교환의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박스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교환의 효율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B점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이용 가능한 AB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빵의 양을 빵을 많이 생산했으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고요. 대신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에지워드 박스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란 색깔의 에지워드 박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북한도요. 요 점을 선택했는데 요 점에서 들어가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저기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MRT예요. MRT XY. 이거 바로 XJ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XJ에 대한 한계 비용. 이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원래 MCY분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저 A점에서 X랑 Y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이 안에도요. 마찬가지로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제 선택하는 거네요.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북한이다라고 하면 이 A점에 해당하는 이제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교환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교환의 효율성이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의 효율성이 반영되는 계약 곡선이 이렇게 쫙 나타내고요. 이거는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된 점이고 언제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됩니까?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노란 색깔 있어서 괜히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지울게요. 우선 무차별 곡선이 두 개가 접하는 점이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됐으니까 이게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MRS B가 생각할 때 XY랑 똑같아질 때가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죠. 이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그럼 이제 고민을 하네요. 이거 두 개 똑같은데 여기에요. 무수히 많은 MRS가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좀 지저분해서 다시 그릴까요? 지저분하니까요. 이쪽을 확대해서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X, Y 자 이렇게 크게 X, Y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종합적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효율적으로 생산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박스 모양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XJ에 대한 한계 비용 물론 YJ 기준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스는 여기서 해당하는 이렇게 박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는 뭐였었냐면 MRS예요. MRS 접했으니까 AB 이거 똑같으니까 그냥 MRS 하나로 쓸게요. MRS 하첨자 그냥 아니 상첨자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MRS가 있고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접했는데 기울기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노란 색깔로 기울기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네요. 이 다른 거는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종합적인 효율성을 달성했을 때 어떤 경우가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요게 같아지는 거예요. MRS, XY 얘랑 요거요. MCX인데 MCY로 나눈 이게 뭐였었냐면 MRT라고 그랬어요. MRT, XY.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거고 별거 아닌데 오늘 한 게 사실 단데요. 이게 MRS, MRT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자꾸 MRT, MRS 그게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매듭 지으셔야 돼요.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재정학의 장애물이라든가 이제 없어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만 그냥 한번 넘기시면 네, 뭐 자신감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MRS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요거랑 지금 똑같아지는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X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한계 비용과 요거는 X를 생산할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용. 물론 분자에는 이게 분모에는 뭐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소주 한 잔 더 마셨을 때 치료는 한계 비용하고요. 소주 한 잔 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용과 비교해봐서 부등호가 왼쪽에 크면 한 잔 더 마시고요. 오른쪽에 크면 X 그만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가장 주량 만족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 가장 알딸딸해서 소주 한 잔 더 마셨을 때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이 똑같아지는 점이 가장 바람직한 최적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만약에 딱 그렸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데요.
소비의 계약 곡선 상에서 MRS 나타내는 거예요. 어차피 AB가 똑같은 점이니까 하나만 쓴 거예요. 노란 색깔. 두 개가 지금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경우 이 상태를 보면 요거랑 요거 같이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MRS랑 MRT랑 MRT는 파란 색깔 기울기고 MRS는 노란 색깔 기울기고요. 어느 게 기울기가 크냐면 파란 색깔이 크네요. 이렇게 되면 MRS가 X를 한 단위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에요. X를 먹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효용이고 이런 경우에는 X를 줄이고 Y를 늘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종합적인 효율성이 되고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밑에 그 오른쪽에 가운데 X, Y 그렇게 나타내시면 되니까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점을 한 번 더 진행시키는 게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A와 B의 효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효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 보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점을 각 사람이 누리게 되는 효용함수에다 표현한 거예요. A가 누리게 되는 효용, 만족이에요. B가 누리게 되는 효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 상에 해당하는 점들을 여기다 매핑하면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이면 이 B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점을 선택하면 좀 지저분해졌는데 에드워드 박스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해당하는 효용 극대화하는 점을 쫙 그릴 수 있고 그걸 또 여기다 매핑해서 그리면 여기 어디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에서요. 박스가 다 무수히 수십 개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무수히 많은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효용 가능 곡선의 제일 밖에 있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의 바깥쪽에서 감싸 안는다는 거예요. 감싸 안는다는 걸 우리가 포락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포락선 된 거를 바로 우리는 효용 가능 경계 프론티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효용이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효용 가능 경계가 어떤 점들을 나타내는 거냐면 알고 보면 가장 종합적인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니까 요거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점, 그 점들을 사실 연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엄밀하게 막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 왼쪽서부터 흐름을 이렇게 갖고 와서 효용 가능 경계까지만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빈 백지에다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으면 그러면 개념 잡는 데도 충분하고요. 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요. 그거 우선 잘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중요하니까 그 밑에 효용 가능 경계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후생 경제 제1, 2 정리해가지고요. 후생 경제학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가 사실 강의하기도요. 제일 부담되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약간 다 요 부분이 차이가 나셔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더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거 명심하시고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잠깐만 10분간 쉬었다 할게요.